인문낭독극 연구소를 하고 있는 박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독 북 뮤지션 강고은입니다. 네, 고은 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낭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낭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낭독으로 놀아보기,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낭독으로 놀 수 있는 것, 이런 게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은 씨, 그러면 우리가 낭독을 갖고 놀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깝게는 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 네.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소리내서 읽는 순간 내 것이 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걸 딱 읽으면 하루가 달라지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낭독을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네, 정말로 네, 그런 느낌을 아.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좋아하는 문장들을 나누는 거, 제가 아까 그 전 강에서 독서 모임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특별한 경험이더라고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감동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공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낭독 공연. 네.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책을 배역을 맡아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럼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쵸. 그 낭독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예. 일단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낭독 독서 모임. 예, 우리는 보통 이제 토론하는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요. 낭독 독서 모임도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비브리오 배틀이라고 해서요.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비브리오, 그러니까 책의, 뭐 책에 관한 한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독서 모임에서 자기가 읽은 책을 모임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한 5분에 걸쳐서 내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었고 내가 이 책이 어디가 좋았다 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로 하는 서평? 네, 뭐 이런 건데요. 중요한 건 5분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걸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5분이라는 시간 안에 남들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요령껏 얘기하는, 이게 몸에 이제 습관이 붙어요. 네. 그럼 이제 어디 가서도 이런 사람은 환영을 받겠죠. 그죠? 너무 네. 길게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요령껏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뛰어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낭독극 공연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고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 낭독극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무대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낭독 공연도 할 수 있고 낭독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네. 예. 저희 사진에 지금 나오는군요. 그래서 네. 고은 씨가 했었던 낭독 공연 사진. 네. 저게 어디, 홍대에서 했었던 네, 건가요? 홍대에서 낭독 공연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준비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무대 공연보다 훨씬 간편하면서도 네. 관객들이 이제 오히려 각자 상상을 하니까 생각보다 소통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을 종종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가성비는 높으면서 그쵸. 감동도 길고.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해볼 만한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예. 또 그거 말고도요, 사실은 요즘 그 낭독 팟캐스트라든지, 그죠? 또 뭐 네.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책을 또 소개하는 북튜버. 이런 네. 직업도 또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요즘 그 오디오북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네. 예. 최근에 그 코로나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서 오디오북의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낭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봉사예요. 낭독 봉사. 예.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한국 장애인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 낭독 봉사단,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부터 성인,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갖고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우리 그 친구들에게 그 책을 읽어주고 그 교과서도 읽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낭독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옛날 이야기라든지 좋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머리맡에서 들려줬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책을 직접 읽으시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네. 이때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좋은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번에는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러면서 멀리 찾을 것 없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 거, 이것도 봉사죠, 그죠? 아, 네. 예, 되게 그분들께 낭만적인 봉사인데요. 그렇죠. 예. 이 효도가 멀리 있나요? 뭐 이런 게 맞아요. 효도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낭만적이고 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낭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자, 제가 낭독 모임이라든지 공연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시켜보면요, 제일 먼저 너무 빨리 해요, 낭독. 아, 예. 네. 누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 이런 낭독을 해본 경험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생소하고 낯설다 보니까 빨리 이 순간을 좀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후루룩 이렇게 그냥 나갔으면 네. 좋겠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읽으면은요, 그 낭독이 훨씬 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낭독을 하는 사람은 어떤 텍스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알지만 듣는 사람은 그 텍스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그 낭독을 하는 사람 목소리에 의지해서 그 텍스트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문장은요, 그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나눠져 있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 그 사이는 항상 블랭크라고 해서 쉼을 줘야 돼요. 네. 포즈. 짧은 멈춤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침표가 있으면 맞춰주고, 쉼표가 있으면 쉬어주고, 말 줄임표가 있으면 또 줄여주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읽으면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루틴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반복적인 거. 이 루틴은 이 반복의 힘이 결국은요, 우리 습관을 바꾸고요, 책 소리내서 읽는 사람으로 낭독가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낭독 독서 모임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은 씨, 네. 그 낭독의 최소 단위는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 빙고, 맞았습니다. 기쁘네요. 맞아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낭독을 하고 자기가 들으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조금 무료할 수도 있고 금방 실증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낭독 독서 모임에서 여럿이 목소리를 나누는 거예요. 네. 내 목소리도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또 친구들이 하는 목소리도 내가 들어보고, 예, 이런 좋은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고은 씨도 아마 해봐서 알 거예요. 어떤 그 녹음해서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정말 내 목소리 맞아? 네. 이게 되게 의아했죠? 저는 이제 목소리가 특이하단 말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내가 왜 특이하다고 하는 거지? 이랬는데 녹음을 듣는 순간 알게 이래서 됐어요? 그랬구나. 네. 특이한 게 아니고요, 특이하게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녹음을 하면은 왜 좋으냐면요, 이제 나도 모르는 언어 습관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지금 했네요. 보통 이제 말을 할 때 뭐 이렇게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쓰는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자기의 언어 습관을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저도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른 거는 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언어학자들이 내놓는 발표를 보면은요, 아주 느린 것보다는
또 천천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우리가 낭독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속도가 있고 빠르게 하는 것도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천천히 낭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고은 씨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만 그 목과 성대 이거는 낭독하는 사람한테는 악기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우리 몸이 악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뭐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담배, 술 이거는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해롭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목소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성대를 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예,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고은 씨도 그런 거 봤을 거예요. 화면에서 네. 그 앵커나 아니면 리포터나 이런 분들이 말을 하기 전에 카메라가 먼저 좀 빨리 잡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런 거요. 네, 본 것 알죠?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입을 푸는 행위거든요. 입을 푼다 또는 혀를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혀는 게으른 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잠깐 풀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혀를 풀고 입을 풀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모양은 빠져도 네,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중요한 뭐 발표라든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하기 전에 이렇게 목을 풀고 혀를 푸는 걸 반드시 해주고 하면요 훨씬 효과가 좋아요. 네. 말을 잘할수록 말에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낭독하고 아까 녹음 말씀하셨는데 제 목소리를 제가 말하면서 듣고 또 네. 녹음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좀 발음도 많이 교정이 되고 그렇죠. 네, 예. 조금 속도도 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자기 말하기에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은 씨가 네. 낭독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와우, 세상에. 그렇죠. 어떤 책이고?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지난 강의 때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낭독 추천해주신 책 중에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언제 읽게 되었는데 너무 읽기도 편했지만 마음에 오는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네, 낭독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위한 네, 나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그때 읽고 하게 되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직접 노랫말과 곡을 붙였다는 뜻이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네, 그러면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우리 한번 박수 청해서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이 다정하지 않을 때 나에게 말을 건넨다 가장 익숙한 목소리로 어지럽게 휘날리던 생각들 소리에 부딪혀 날아가 버리게 말 속에 담긴 힘을 나를 위해 꺼내본다 지금 듣고 싶은 말을 말 속에 담긴 마음 나를 위해
아, 정말 어떻게, 아니, 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네. 예. 아, 근데 이런 거 책 읽고 낭독하는 게 노래를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청소년 후배들에게 고은 씨가 좀 낭독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낭독 공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낭독 공연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뮤지컬이라던가 다른 방식의 공연으로 지금 뭔가 발전은 아니고 뭐라고 진화? 하면 될까요? 네. 새로운 형식으로 계속 아.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낭독이 1차 단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또 낭독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낭독극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 소장님과 또 함께하게 됐고요. 제 인생에서 낭독이 가져다준 변화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낭독이 그냥 가져다주는 변화가 생각보다 크고 즐거울 수 있으니 한번 이 기회에 도전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그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자기 인생의 반려북,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정해서 그 반려북을 자주 낭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습관으로 만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낭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낭독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여기에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요. 네, 지난 2시간 동안 낭독과 함께 해주신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린 이제 그럼 다음에 낭독 현장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